전류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티수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열이 되게 중요해요. 열을 먼저 가한 다음에 똥을 붙여요. 나 때마다 똑같아요. 근데 뭐 저는 전문가라서 살짝 손 이거 작업하고 오일 세면 AS 되는 거야? 아, 그거 해드리죠. 아, 진상인데 진상? 끝났습니다. 오, 쉬워 보이는데? 아, 안쪽에도 떼워야겠구나. AS는 안 나기 위해서 안쪽에 담고 세척을 진짜 잘 해놨어요. 이게 가끔 우리도 거래처에서 떼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척을 안 해갖고 보시면은 저희가 되게 힘들어요. 그치, 맞아. 꺼멓게 안 일어나잖아요. 지저분하면 꺼멓게 일어나? 네. 실력이 좋은 거보다 세척을 잘해요. 내가 봤을 때. 우리 집이 세척은 최고야. 기술도 내가 더 좋아. 용접만 잘해. 없을 때 얘기해야지. 오일팬은 지금 왜 용접을 하냐면 오일팬을 새 거로 갈자니 새 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고 중고로 갈았으면 하는데 사실 사륜용 오일팬이 중고가 없어요. 없는 이유가 왠지 아시죠? 이름보다 사륜이 적고 개체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샤프트가 깨져서 오일팬이 깨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당연히 오일팬이 동이 나죠. 그래서 오일팬의 재고가 전혀 없대요, 중고가. 수리비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적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네요. 물론 뭐 오일이 계속 떨어지지. 보루나 에어필터 쪼가리들 해서 여기 지금 흐르거든 계속. 아이고 이런 씨. 아이 새끼들 미션 중립을 이렇게 빼놓게 만들어가지고 씨. 됐어, 살살 내려. 요거 좀 닦아줘야 돼. 벌써 소리 난다. 덜그럭 하면서 차량에서 오일이 엄청나게 새가지고 지금 견인해서 입고됐어요. 근데 일단 견인차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중립이 안 빠져서 잠깐 시동을 걸어서 올리셨대요. 아씨, 오일이 하나도 없는데 시동을 걸면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왜 샤프트가 엔진오일 팬을 때려버렸어요. 여기 지금 여기까지 때려가지고 얘도 휘었고, 진짜 앞쪽은 진짜 위험한 게 잘못 때리면 엔진과 미션을 동시에 깨버려요. 근데 하나만 깨진 게 오히려 다행인 거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일이 지금 한 방울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시동을 걸으면 원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원래 세로를 살짝 치면 기아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시도를 안 한 이유가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간 크랭킹을 하면 데미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엔진의 내부에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엔진 오일 팬하고 이 샤프트를 교환을 먼저 해봐야 돼요. 시동을 걸어봐야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찢어졌어. 드릴게요. 네. 여기는 왜 깨졌지? 이거는 샤프트랑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꽂히는 자리인데 요 네 군데에 힘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가 깨졌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른 데도 깨지거든? 여기 깨졌네. 여기도. 아, 그러네요. 이게 하나가 깨지면 힘을 나머지 세 개가 받아야 되니까 나머지도 못 버텨. 이게 설계가 원래 네 개를 받으라고 설계하는 거라 하나가 없으면 안 되지. 이게 요번에 깨졌으면 여기가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가 때가 지금 상당히 많이 타 있는 걸로 봐서는 깨진 상태로 운행을 한 거야. 이게 오래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붙여야 되나? 오일 한번 빼보고 오일 양을 한번 보자. 오일 양을 재보려고 그랬는데 갔다 오는 동안 벌써 빼버렸어. 바닥이 깨졌으면 오일이 한 방울도 없는 거고 여기가 깨졌으니까 오일이 이만큼은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도 바닥이 깨진 게 아니라 다행이네. 지금 나오는 오일량 정도면 잠깐 시동 거는 거는 문제 없었을 수도 있어. 게이지에는 안 찍히지만 게이지는 당연히 안 찍히지. 근데 한 요만큼 빠진 거니까 메탈 베어링을 굳이 확인 안 해도 될 수도 있어. 이 정도면 우리는 그 오일 게이지로만 확인하기 때문에 게이지에 안 찍히면 오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지금. 실제로 게이지 안 찍혀도 밑에 어느 정도 잔량이 있으면 공회전을 잠깐 동안 해도 데미지 안 먹을 만큼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작업 전엔 알 수가 없으니까 시동을 아예 안 걸었던 거고, 원래는 이 안에 이제 메탈 베어링의 손상 여부를 뗀 다음에 확인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오일 양이 아주 적은 양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 1, 2분 시동 거는 거는 문제 없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원래 이제 작업보다는 차주분께 시동을 걸으셨으니까 우리가 메탈 베어링을 하나씩 빼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오일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렸을 때 안에 메탈 베어링에 금속 분말이 있는지 보고 메탈 베어링까지 확인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이런 가루들 생기면 점검이 됐었어야 되는데, 정비업체에 자주 들어가면 사실 이게 눈에 띄거든. 바쁘시다 보면 오일 교환 주기가 사실 아주 짧지 않으니까 이런 걸 확인을 미처 못할 수도 있어. 지난번에 50D에서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여기, 이번엔 여기네. 가슴이 아프다 이거. 안 깨졌으면 샤프트만 딱 문제 생겼을 때 교환했으면 문제 없는데, 여기도 오일이 많이 묻었다. 이건 뭐야? 이 위치 아니야? 샤프트 전에 터졌었구만. 샤프트 안쪽이 터져서 구리스 튀고 DPF에 묻은 거야. 바꿨나 보다. 네. 세척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샤프트가 막 돌면서 구리스가 이렇게 튄 거야. 이렇게 뺑 돌아서. 저쪽은 바깥쪽 터져가지고 구리스가 튄 거고, 이게 다 구리스 튄 거야. 여기 지렁이처럼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거. 여기는 왜 깨졌을까? 그 터보도 좀 샜네. 여기 필터집도 세고 조금씩 샜네. 네. 이번에는 패스. 급한 부분만 수리하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오일팬이 엄청나게 많이 깨지진 않았어요. 다행히 막 박살이 나거나 한 게 아니고, 구멍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오일량은 있었다는 거예요. 시동 걸리면 약간 부족은 했겠지만 데미지는 안 먹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그리고 쇳가루가 안 나온 걸로 봐서는 넘어가자. 교환하신 지가 한 2년밖에 안 된 거라 이제 차주분께서도 이게 좀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차가 연식이 좀 오래되고 주행거리도 좀 많아가지고 신품으로 교환하기에는 좀 부담을 느끼셨어요. 저희가 중고를 알아봤는데 중고 물건이 지금 아예 없어요. 요거는 제가 한번 용접을 좀 해서 살려보려고 해요. 살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용접을 할 줄 몰라요. 용접기가 여기 있거든요. 저한테 그 눈탱이 치고 차 바꾼 친구 있잖아요. 술 먹고. 그 친구가 저한테 개업 선물로 줬는데, 분명히 저한테 용접을 형님 가르쳐 드릴게요 하면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로 연락 단절이야. 그 집 가가지고 용접을 좀 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법도 좀 배우고 와야 되겠어. 일단 갑시다. 용접 부위가 이제 이물질이 없는 상태. 그리고 얘도 기름으로 먼저 닦고, 네네. 세척기로 닦은 다음에 용접해야 될 부위들을 샌드로 한번 싹 닦아주면 아무래도 용접하기가 훨씬 좋겠지. 용접할 때 어차피 이물질이 있으면 잘 안 붙어. 깨끗하게 닦아서 박스에 딱 해서 내 차에다 끌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오일팬을 들고 메르카바로 가고 있어요. 이 차가 뭔지 알죠? 메르카바가 AS 안 해준다면서 저랑 차를 바꿨던 그 차 잘 타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면 저랑 바꿨던 제규어는 아직 자고 있을 거예요. 그 고양이는. 전 잘 타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차를 끌고 가는데, 몇가지 AS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해줄까 모르겠네. 박 대표가 그래도 용접을 잘 하니까 박 대표가 직접 용접을 하고 저는 좀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메르카바로 달려가고 있는데 차가 무지하게 막히네. 아, 이건 뭐 밥 사라 그러던데 내가 왜 밥을 사야 되지? 아, 로칸 카바 얻어오기를 했구나. 밥 사야겠다. 차가 좀 뚫려야 되는데 이거 밀고서 가고 싶다. 기다려 박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용접을 배우시는 분이시라고. 일단은 먼저 할 얘기가 있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7 시리즈가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 사무소에서 바꾸시는 사무소에서 바꾸시는 AS를 좀. 무슨 AS 있어요. 지금 세월이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무슨 2년이야. 영상이 엊그저께 올라가는데. 아니요 2년 다 돼갑니다. 아니, 그러고 우리가 샌드로 진짜 겁나 닦고 왔거든. 네, 이거 일부러 닦아갖고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알루미늄 용접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물질이 있으면은 우린 또 멜카바보다 세척기가 훨씬 좋잖아.
난 또 근데 뭐 이게 진짜 뭐 잘 닦아갖고 오셨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굿이야 굿. 아니 우리가 참고로 세척하는 장면이 훨씬 좋아 멜카바보다. 아, 그렇죠.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서로 디스하는 관계야. 앞으로 멜카바 말고 내 차를 부탁해로 오셔야 돼요. 네, 그래요. 여기 바빠서 일도 못해. 아, 진상인데 진상? 방금 입으로 욕한 것 같았어. 그래서 용접 중에 알루미늄 용접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기계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입만 떠도. 주둥이를 전개하는구나. 일단 먼저 하는 걸 좀 보세요, 형님. 요거 하나 쓰세요, 요거. 걔야. 와, 그 와중에 PPL 지렸다.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여기 붙일 때를 홈을 약간 파서 살을 다시 입히는 작업을 하려고. 네, 왜냐면 이게 여기다 살을 올리는 거랑 홈을 파갖고 올리는 게 좋아요. 아, 홈 파서. 그래야지 방송이 좀 좋아지니까. 네? 이거 하나 시키지 그랬어. 아니 이왕 하는 김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하다 보면 느낌이 있어요. 꺼먹게 들리는 게 뭐냐면은 표면 처리에 뭐가 약품이 있는 거예요. 아, 100% 순 알루미늄이 아닌 거지. 근데 어차피 얘는 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거든. 그렇지. 새는 건 아니지. 한번 해보실래요? 오케이. 이게 녹는 거 보고 이게 요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케이, 넣고 오케이. 이게 너무 닿으면 안 돼. 이렇게 붙여요 그냥. 뒤지고 여기를 센터를 맞춰놔봐요. 너무 많이 넣으면 얘가 녹아버려.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아, 너무 느려? 아니. 잘하고 잘하고 있는데 너무 녹아버리면 얘가 녹는 느낌이 확 보여. 그렇지. 확 보이지 않았어 약간 전에? 보였어. 그러면은 살짝 떼갖고 약간 좀 쉬게끔 해준 다음에 다시 시져야 되거든. 아, 오케이. 잠깐. 아니 정확하게 센터를 좀 잡아야지.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게 지금 내가 죄송한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손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 에? 손이 이게 아니 우리 나이 차이 얼마나 난다 그래? 아니 그 손이 다른 방향으로 가냐고요. 아 이거 팔아먹겠어요 이거? 여기 패인 거야? 파란 게 아니라 까맣게 타버리는 거야. 손을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이 손을 이렇게 갖고 이게 공기 붕 뜨면 이게 안 잡혀요. 이게 기댈 걸 찾아야 돼. 이런 식으로 손을. 아, 박 대표도 손이 좀 떨리나 봐. 저는 안 떨리죠. 쉽지 않네. 손 떤다고 구박하네. 자신감을 확 잃어버려 이제. 붕하고 쫄지 마세요. 그냥 녹는 거 천천히 보고 그 다음에 붕 살짝만 넣었다 빼버려요. 그 다음에 살짝 예. 파버리네. 그러니까 열이 너무 많이 가. 그러네. 파버렸네. 파버렸죠. 엄청 낮게 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똥을 치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내가 기가 막힌가 본데. 봐봐 기포 생긴 거. 기포 엄청 있네. 끌어버렸네. 이렇게 하면은 오일팬 떼우면 다 새는 거야. 백날 떼워도 안 돼. 처음부터 잘했어? 오늘 잘했던 것 같아. 저도 잘 못해요 사실. 얼마나 잘하시는 분 많은데. 그치, 잘하는. 용접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망쳐나갖고 이렇게 그냥 기포가 없이 이렇게. 돈만 주시면 제가 비드를 막 기가 막히게 잉어 비드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 그치. 제가 한참 튜닝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본네트 열면은 막 용접한 자국이 되게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그치. 게 있어갖고 차 제대로 비드 내고. 지금 이게 입금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아니 일단 술 사시니까 괜찮아. 최종 승자는 나인 것 같아. 나는 어쨌든 지금 타고 왔고, 재규는 아직 저기 자고 있잖아. 겨울잠 자잖아. 술 한 잔 더 먹으면 뭔가 좋은 차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만족스럽게 용접이 됐어요. 자, 오늘은 일단 입문은 완수했고 같이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요 브라켓은 용접을 이렇게 세 군데를 했어요. 크랙 있는 부분들 다 떼어가지고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가장 중요한 엔진 오일 팬 여기만 용접해서 수리했고 안 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등속 조인트 같은 경우는 터져 있었잖아요. 요거는 차주분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보내주셨어요. 모노파츠로 해서 조립을 하려고 해요. 저희가 뭐 작업하면서 껴드리는 건 문제가 안 되고, 제품 자체에 불량이 나거나 하는 건 저희가 책임은 질 수 없죠. 당연히 사오셨으니까.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 앞으로 가는 프로펠러 샤프트가 깨진 게 문제였잖아요. 그 깨진 게 프레이 제품이라 같은 제품은 사용 안 하고, 페비건은 그래도 제품이 깔끔해요. 영상을 보시면서 애프터 써서 그렇게 금방 망가졌는데 또 애프터 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정품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가격이 좀 사악해요. 이 샤프트 하나에 뭐 한 7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차주분도 가급적이면 좀 비용을 적게 들였으면 하셔가지고, 이 페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럽산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제품이라 그 제품으로 추천을 드렸고, 여기에 구리스랑 엄청 묻어 있었잖아요. 그 진짜 열심히 닦았어요. 맨발을 좀 깨끗하게 닦아 놓고 조립을 해야 다음에 추후에 누유가 되는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작업자가 장갑이 들어오지면 다른 데에 막 온통 다 묻어.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싹 청소를 했어요. 오일팬은 도색을 한번 하고 조립을 해야 되고, 이왕이면 깨끗하게 해서 작업을 해야지. 오케이, 깔끔하지? 이 부분을 닦을 때 샌드로 보통 닦는데, 샌드로 닦으면 모재가 약간씩 파여요. 파여가지고 광이 확 죽어버리거든. 그래서 더 보기가 싫어져. 깨끗하긴 하는데. 그래서 도색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이왕이면. 새거 됐네, 새거. 모든 준비가 끝났어. 올려볼게요. 네. 이걸로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견적을 넣을 때 메탈 베어링을 확인하는 견적까지 드렸었는데, 오일이 남아있는 양을 보니까 굳이 확인을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오일팬을 뗐을 때 오일팬에 뭐 금속 분말이나 금속 가루들이 없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천만다행이에요. 저 위쪽만 깨져가지고. 근데 실제로 샤프트가 깨지는 경우에 그렇게 상태가 좋게 깨지는 경우보다는 완전히 박살이 나서 오일이 한 방울도 안 남는 상태로 깨지는 게 더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시동 거시면 안 돼요. 오일이 흘렀으면 시동을 거시면 그 상태에서 엔진이 또 추가적인 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운이 좋다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오일팬이 상단만 깨져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 지금 슈바에서 막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는데, 전형적인 슈바가 이제 유격이 생겼을 때 나는 소음이고, 그러면 이제 하체가 헐렁해요. 지금 이게 보니까 코너를 이렇게 도는데 하체가 헐렁한 느낌이 나네. 일단은 하체는 다음에 수리하시는 걸로 하고, 하체 상태는 별로 좋진 않지만 엔진의 필링이나 왜냐하면 시동 걸었었으니까 엔진의 필링이나
또는 뭐 앞에 프로펠러 샤프트가 좀 안 좋으면 진동도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주행을 해보면 그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애프터 제품이 항상 정품보다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단가가 싸다 보니까. 그래서 OEM이 아니면 좀 내구성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2년 전에 교환하신 건데 한 7만 킬로 정도 운행을 하셨대요. 7만 킬로면 조금 애매하긴 하죠.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방정비가 제일 중요하고, 원래 정품 샤프트도 깨지는 사례들이 워낙 많은 차량인지라 자주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 오일 교환하시면 차를 뜨고 거기서 하체 상태를 한 번씩 확인해 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본 점검은 항상 하잖아요. 카바를 열고 그 샤프트 쪽에 녹이 발생이 됐는지를 항상 확인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뻘건 녹이 항상 생겨요. 샤프트는 부러지기 전에 유격이 생기고, 그 유격이 생기면서 그 안에 있는 쇠 가루들이 바깥으로 튕겨 나가거든요. 회전체다 보니까. 그래서 미션이든 엔진이든 뻘건 가루가 분명히 묻게 돼 있는데, 그것들을 미리 좀 확인을 하셨으면 팬이 깨지거나 추가적인 지출은 없지 않았을까? 왜냐면 안 깨졌었으면 샤프트만 갈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일팬까지 교환을 하면서 오일도 교환해야 되고 뭐 하는 작업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 견인할 일도 없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사륜구동 BMW 사륜이다 그러면 앞쪽 샤프트를 한번 봐주세요 라고 혹시 모르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더 그쪽을 점검을 하니까 한 번씩만 더 얘기하셔서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좋네. 하체만 조금 해놓으면 40만 문제 없을 거야. 엔진 자체가 지금 뭐 너무 깔끔한데, 오지트가 이게 쓸모가 많았어. 사실 뒤에 적재 공간이 커서 짐도 실기 좋고, 베이스가 7 시리즈라 기본적으로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 5보다는 훨씬 고급 사양이니까 이게 연비도 좋아. 이 차가 힘도 적정하고. 나도 오지트 있는데 언제 수리하지? 세종 포천 타고 오시면 세종에서도 저희 매장 가까이 올 수 있어요. 빠르게 가깝습니다. 이제 확실히 가까워졌어요.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보시면은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은 구걸할 수 있는 거잖아. 계속 구걸해야겠어.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발. 이제 한 대 끝나서 가면 기분이 좋아. 문제없이 처리가 되고 한 방에 딱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게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시운전할 때 시동 꺼지면 제일 무서워. 다행이다. 그래도 용접이 잘 되고 해서. 용접 메르카바에서 한 거 잘라버리고 내가 한 걸로 해. 미안해. 딱 하면 막 전화기 막 끊기는데 막 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절대 그렇게 하면 그냥 느긋하게 해서 녹는 거 확인하고 천천히 녹는 거 확인하고 딱 보여. 그냥 똑 집어넣고 녹이고, 똑 집어넣고 녹이고, 똑 집어넣고 녹이고. 그것만 알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말 들어보면 되게 쉽거든. 쉬워. 이게 떼우는 것도 겁나 쉬워 보이는데 잘 안 되네. 가서 연습을 해야겠다.